집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 둘 곳은 없는 걸까? 집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평생을 일해 마련한 보금자리, 가족을 키우고 웃음도 울음도 함께 있었던 곳.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 집은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마음 둘 곳은 없는 걸까요? 벽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습니다. 불을 켜고 TV를 켜고 밥을 지어도 그 고요함은 깨지지 않습니다. 집이 있는데 내 마음은 늘 갈 곳을 찾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잠시 앉아 괜찮다고 말해줄 누군가, 그런 마음 둘 곳을 이제야 그리워하게 됩니다. 집은 있지만 고요하다? 이른 아침에 눈을 뜹니다. 예전처럼 급하게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을 싸야 하는 것도 지각할까 봐 허둥대며 나갈 일도 없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낯설고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집안은 깨끗하고 냉장고엔 먹을 게 있고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음악도 흐릅니다. 그런데도 이 조용함은 어딘지 모르게 외롭습니다. 창밖을 보며 지나가는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은 아마 출근 중일 겁니다. 옆집에선 손주가 왔는지 잠깐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내 집은 그 모든 소리가 지나쳐가는 정지된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엔 집이 복작복작했습니다.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주방에서 들리는 부침개 굽는 소리, TV 앞에서 누가 리모컨을 더 빨리 잡느냐로 투닥거리던 기억들, 그 모든 소리가 이제는 기억 속에만 있습니다. 혼자 있는 집은 조용한 게 아니라 비어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은 남아있지만 지금을 채워줄 무언가가 없습니다. 책을 펴봐도, TV를 틀어도, 휴대폰을 들여다봐도 이 고요함을 대신할 건 없더군요.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기분.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그러다 문득 그립습니다. 바쁘게 살았던 그 시절,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던 순간들, 엄마, 아버지, 여보, 그렇게 부르던 소리들이 지금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집 안에서 혼자 밥을 먹는 그 순간 문득 깨닫습니다. 집이 있지만 나는 지금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구나. 그건 비참함이 아니라 그냥 조용한 사실입니다. 누구도 나를 기다리지 않고 나도 누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게 참 허전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마음 둘 곳이 간절해집니다. 내가 잠시 기댈 수 있는 마음,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소리 없이 맡겨둘 수 있는 공간. 그게 집이길 바랐지만 이젠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집보다 더 따뜻한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자리, 정서의 쉼터, 고요함을 채워줄 진짜 내 편 말입니다. 집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자리였다. 집은 있습니다. 눈을 뜨면 익숙한 천장, 나무 장롱, 늘 그 자리에 있는 식탁.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가만히 소파에 앉아 있으면 몸은 편한데 속은 편하지 않습니다. 눈앞엔 TV가 있고 창밖엔 햇살이 들지만 마음 한구석은 왠지 공허합니다. 사람이 사는 데엔 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젠 마음을 누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자리. 이 단어가 젊었을 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늘 누군가가 곁에 있었고 나를 필요로 했고 바빴고 어디에 있어도 혼자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젠 누구도 나를 부르지 않고 누구도 내 일정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누가 관심을 가질까 싶을 정도로 삶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몸 둘 곳이 아니라 마음 둘 곳이 그리워진다는 걸요. 젊었을 땐 집을 사기 위해 좋은 동네를 위해 가구 하나, 커튼 하나에도 신경을 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 안에서 마음은 얼마나 편했을까요? 그때도 쉴 틈 없고 긴장하고 쫓기듯 살다 보면 사실 마음은 집 밖을 헤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되어서야 그걸 알겠습니다. 집은 편안함을 위한 최소 조건일 뿐 진짜 평안은 마음이 놓일 수 있는 공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 마음의 공간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군가는 그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 말 없이 차 한 잔 나눌 수 있는 사람, 내가 울지 않아도 속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곳이 곧 나의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지금 내 삶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전화하면 왜 이제 연락했냐며 웃어주는 사람, 가끔 생각나서 안부 물어보는 사람, 그냥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그 사람 한 명 있으면 사람은 참 오래 버팁니다. 마음을 두는데 많은 조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거나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다거나 그런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연락했는데도 어제 본 것처럼 편한 사람, 그게 진짜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나만의 벤치, 일기장 한 페이지, 오래된 사진첩, 그 속에 내 마음을 잠시 걸쳐두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집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 가는 방향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도 닿지 못하고 떠돌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움의 한가운데 내가 놓고 온 마음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생기는 일들, 마음을 둘 곳이 없다는 건 그저 외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건 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작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 갈 때도 누굴 만날 약속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식사도 더 이상 함께 먹는 따뜻한 밥이 아니라 그저 하루를 넘기기 위한 연료일 뿐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루는 참 조용합니다. 누가 나를 찾지도 않고 문자도 전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TV를 보며 웃을 만큼 마음이 가볍지도 않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낸 의미는 뭘까? 내가 이 집에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게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둘 곳이 없으면 사람은 방향을 잃습니다.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고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고요한 게 아니라 무겁고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런 감정이 천천히 일상을 잠식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무료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이틀, 사흘 외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무감각?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싫어지고 세상이 귀찮아지고 몸도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런 마음은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건데 그 마음의 통증이 머리로 어깨로 다리로 전해집니다. 자꾸 눕고 싶고 자꾸 쉬고 싶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연결되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말을 건네고 눈을 맞추고 무언가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살아있구나를 느낍니다. 그게 사라지면 사람은 존재감을 잃고
의미를 잃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재산이 있어도 관계가 사라지면 모든 게 흐릿해집니다. 집안에 물건이 가득해도 그 안에 이야기가 없으면 그건 그저 먼지가 쌓여가는 공간일 뿐입니다. 가끔 창밖을 바라보다가 내가 지금 사라져도 누가 눈치챌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음 둘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이든 취미든 의미 있는 활동이든 나를 다시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작은 고리를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사람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동네 마실 다녀오기, 작은 화분에 물 주기, 자주 가던 구멍가게에서 사장님과 인사 나누기, 이런 작은 연결들이 다시 내 마음을 세상에 묶어줍니다.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생기는 일은 결국 나를 잃는 것입니다. 그러니 잃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다독여야 합니다. 작게라도 천천히라도 다시 내 마음이 무언가에 기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가족도 때로는 마음의 집이 되지 못한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졌고 같은 식탁에 앉았고 같은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나이 들어 집에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적어도 가족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생각보다 자주 조용한 외로움으로 바뀌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자기 삶을 삽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로서도 바라는 일이고 오래도록 건강하고 잘 살길 원하는 마음이죠. 그런데도 그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마치 내가 삶에서 점점 빠져나가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가끔은 전화 한 통 없는 하루가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게 바쁜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문자 한 줄, 잠깐의 안부 인사. 그 작은 것들이 왜 이리도 간절해졌는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조용히 시끄러운지 나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항상 마음까지 함께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없다면, 눈은 마주쳐도, 마음이 닿지 않는다면 그 집은 더 이상 정서적 집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슬픈 건 바로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못하는 외로움입니다. 나 외로워 라고 말하면 짐이 될까봐 같이 있어줘 라고 말하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마음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가족이지만 가족에게조차 내 마음을 둘 수 없는 순간이 우리를 가장 외롭게 만듭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수가 줄고 서로의 하루에 관심이 줄어들면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고요한 섬처럼 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이 오가야 하고 마음이 오가야 하고 그 속에 서로를 향한 작은 관심과 인정이 있어야 비로소 가족이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참 따뜻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너무 많은 기대와 침묵이 들어 있습니다. 기대는 실망을 만들고 침묵은 거리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고독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에게도 적절한 감정의 거리를 유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까이 있지만 부담 주지 않고 멀어져도 정은 잊지 않는 방식으로. 그게 나이 들어가는 가족 간의 현명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집을 가족에게만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그들이 바쁘다고 삐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의 삶과 내 삶은 이제 각자의 무게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내 삶의 한 부분일 뿐 전부는 아닙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가족을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킬 다른 공간을 찾을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잊고 있던 사람, 그립고 소중했던 마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기억 속에서 잊힌 얼굴들이 있습니다. 자주 만나던 친구, 매일같이 수다 떨던 이웃, 가끔 안부 전하던 지인. 그들은 어느샌가 내 일상에서 조용히 빠져나갔고 그 공백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나는 그것을 익숙함이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밤 우연히 사진첩을 열거나 옛날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그 얼굴이 불쑥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마음 한쪽이 울컥해집니다. 그 사람 잘 지내고 있을까? 한때는 매일 같이 웃고 어깨를 두드리고 비밀을 나누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름만 봐도 연락을 망설이게 되는 사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연락하려다 타이밍을 놓쳤고 몇 년이 지나고 나니 이젠 괜히 어색할 것 같고 먼저 연락해도 되나 싶은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 거리보다 더 멀어진 건 마음속의 용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사람. 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내 삶의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는 걸. 비워진 자리가 너무도 선명했기에 그 사람이 다시 떠오르면 그 공백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가끔은 꿈에 나옵니다. 어디론가 함께 걷고 있고 웃고 있고 서로 아무 말 없이 함께 있는 그 모습이 참 따뜻하게 남습니다. 눈을 뜨고 나면 왠지 모르게 허전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과 다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희망이 생깁니다. 그립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냄새, 그 사람의 리듬.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막상 떠올리니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것들입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지금도 내가 그립을지도 모릅니다. 연락을 기다릴 수도 있고 혹은 마음을 정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음을 조용히 꺼내 보려고 합니다. 꼭 연락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되새기고 그 안에서 내 마음을 잠시 쉬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마음 둘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잊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린 잊은 게 아니라 그립다는 걸 잊고 살았던 것뿐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리운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그 이름이 당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감싸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정말 용기가 난다면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문득 생각나서 연락해. 잘 지내지? 그 한 문장이 당신의 마음을 어디론가 다시 이어줄 수 있습니다. 작은 관계에서 다시 따뜻함을 배운다. 사람과의 인연은 항상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고받은 인사 한마디, 마트 앞에서 잠시 나눈 눈인사, 공원 벤치에서 마주친 낯선 미소 하나가 우리 마음의 문을 조용히 열어주는 열쇠가 되곤 합니다. 젊었을 땐 관계의 크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어야 인연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깊이는 기간이나 목적이 아니라 따뜻함에서 생긴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 내 안부를 궁금해하는 사람, 말 없이 차 한 잔을 건네주는 사람, 가끔 나를 먼저 떠올려주는 사람,
그런 한 사람이 내 마음의 집이 되어주곤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 따뜻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어르신, 늘 같은 시간에 편의점 앞을 지키는 점원, 매주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는 낯익은 사람. 그들은 내 삶과 겹치지 않았지만 조용히 함께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걸지 않아도 같은 장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관계에서 오는 따뜻함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들은 나를 평가하지 않고 과거를 따지지 않으며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 시선 하나, 그 미소 하나가 하루를 견디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끔 용기를 내어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또 뵙네요. 그 짧은 문장이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보이지 않는 거리를 좁혀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말이 다음엔 더 길어지고 그 안에 감정이 담기고 마침내 관계가 자라납니다. 작은 관계는 속도보다 반복에서 의미를 얻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습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친밀함. 그것이야말로 노년기에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인연의 방식입니다. 이웃이라는 말은 그저 옆집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울타리 안에 함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이웃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 울타리 안에 한 사람만 있어도 덜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에게도 그런 따뜻한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기다려주고, 먼저 말을 건네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가 누군가의 하루를 덜 외롭고 덜 무겁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작은 관계는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박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내 마음도 같이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멀리 있는 특별한 인연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평범한 인연 안에서 마음을 놓을 자리를 찾고 싶습니다. 그게 집이든 공원이든 도서관 한켠이든 그 자리를 채우는 건 결국 그 안에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에게도 마음 둘 자리를 내어주기. 관계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놓치는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남들 챙기느라 내 마음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젊은 시절. 바쁘게 살며 내 기분, 내 욕구, 내 감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간은 많아졌는데 정작 나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봐도 익숙하지만 낯선 얼굴.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이지만 어딘가 달라진 느낌. 그건 겉모습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나를 오래 외면한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나 아빠,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보호자가 아니라 그냥 나로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내 안에 마음을 누일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에게 잘 잤어? 하고 묻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 걷다가 멈춰 꽃 한 송이 앞에 서보는 것, 그런 작은 순간들이 내가 나에게 내어준 조용한 마음의 자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머무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 그게 노년기의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가끔은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오늘도 충분히 의미 있었어. 이 말들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해줘야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도 마음을 둘 자리를 허락해 주는 것. 그건 고요한 위로가 됩니다. 세상에 인정받지 않아도 누가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바라봐 주는 순간 세상과 단절된 느낌은 서서히 옅어집니다. 어쩌면 평생을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오느라 가장 큰 외로움은 나 자신에게 무심했던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라도 그 시간과 화해할 수 있다면 지금의 나는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혼자 보내는 저녁, 말없이 듣는 음악, 혼잣말처럼 흘리는 한숨. 그 모든 것들이 쓸쓸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의 중심이 생깁니다. 바깥에서 나를 정의하지 않아도 누군가 곁에 없어도 나는 내가 내 마음 둘 곳이 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관계는 내가 나를 이해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때 비로소 외로움은 조용해지고 고요는 위안이 되며 혼자는 자유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닿았나요? 그랬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좋아요 하나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되고 구독은 다음 만남을 약속하는 따뜻한 인사입니다. 혹시 떠오른 누군가가 있다면 이 영상을 그분께 살짝 건네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마음 둘 곳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